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한 명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내리막을 걷던 혼인과 출산은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난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드크로스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선 2020년에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했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된 총 인구수가 감소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올해가 처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시계는 무려 8년이나 더 빨라진 셈이다. 100여 년에 걸쳐서 진행됐던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불과 40년 만에 일어난다라는 그 차이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서 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사회 전반 또는 국가 전반으로 파급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통계는 또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무려 89곳이나 된다는 사실. 사실상 서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대구와 부산, 인천과 같은 대도시까지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대구의 경우는 계속 유지해오던 250만 명 선까지 무너진 상황이고 부산의 경우 벌써 55개월째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의 광역시도 이미 빈집의 비율이 10%가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올라온 광역시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광역시도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지방의 부동산 가격의 침체 그리고 지방 소멸을 함께 걱정해야 될 시점이 도래했고요. 그래서 광역시마저도 이제 인구 소멸의 바로 코앞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한때 인터넷에서 주목을 받았던 사진 한 장. 초등학생 수가 얼마나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데 2011년생은 47만 명, 6년 후 2017년생은 35만 명, 2020년생은 27만 명으로 단 9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는 초중고생 전반에 걸쳐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험생 수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줄었으며 지방대는 신입생을 유치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인구수가 줄어드는 속도만큼 대학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입시 경쟁은 계속 치열해질 거라고 예측하는데 교육 다음으로 군대 병력 문제도 심각한 상황. 2025년 예상 병력은 단 29만 명. 한국군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병력을 겨우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대가 졸업하는 2030년이 되면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 혹독한 구인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세수가 줄어 연금이나 복지가 젊은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을 예고하는 것.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이것보다 더욱더 시급한 문제가 인구 감소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20년, 30년 뒤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